10월 23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참 오늘 날씨가 아침에 좀 많이 춥더라고요. 저도 오늘 올 들어 처음으로 이제 사무실에 히터를 틀었는데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보니까 낙엽도 많이 지고 하던데요.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303일째입니다. 1303일째. 자, 오늘 제목을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놈놈놈 시대 개막이라고요. 놈놈놈, 남자를 일컬을 때, 또 마초적인 사람들을 일컬을 때 놈놈놈이랍니다. 여러분, 기자의 자자가 무슨 자자인지 압니까? 기자할 때 자자가요. 기자의 자자가 놈자자입니다. 놈자자. 그래서 기자들을 흔히들 말할 때 잡놈이라고 합니다. 잡놈. 이것저것 다 하는 잡놈들을 기자라 부르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도 놈놈놈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부러 자기들이 이 강하고 남자다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놈놈놈 쓰는데요. 예전에 영화 이병헌하고 이제 나왔던 영화 놈놈놈 영화도 히트를 했는데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놈놈놈 시대가 개막될 것이다 하는데 아마 이 방송을 처음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금태섭이 놈놈놈 시대 오케이 이해되는데 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를 놈놈놈 시대에 넣느냐? JBC 유수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를 일부러 넣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조원진 대표는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 퇴진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그 실체, 그 정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 당원들 또 자유우파 국민들은요,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또 나가가지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정국이 좀 더 수그러들면 조 대표를 비롯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투쟁이 엄청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과의 한판 전쟁을 벼르고 있습니다.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언론들은 기존에 있는 이 기득권 정당 또 그 기득권 정당에 나왔던 사람들, 관료들을 집중 부각시키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제 인물 중에 한 명이 어제 여러분들 대검 국감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강단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스타일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 좋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원진 대표가 플러스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었던 그런 하나의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자, JBC 뉴스 처음으로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띄웠습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양반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어떤 실정에 거기에 대해서 이중성에 분노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탈당을 했는데요. 탈당과 동시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금태섭이는 서울시장 후보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졸지에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요, 기존에 이제 진보 세력들, 제3세력들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또 국민의 힘에서도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이 구애 작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특히 지금 진중권, 조국 혁설을 썼던 김경률, 서민 교수 등이 이 금태섭 전 의원을요,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면 적극 이제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금태섭 전 의원이 졸지에 한 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또 홍준표,
오세훈이, 원희룡이, 유승민이, 또 뭐 기타 뭐 이런 자들도 야권에서 부각될 가능성도 있지만요. 그들은 배신자들입니다. 배신자들. 물론 저들도 다 배신자들입니다. 저들도 박근혜 대통령, 조원진 대표 빼놓고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뭐 건태스보 의원도 그 당시 민주당에서 뭐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뭐 윤석열은 바로 박 대통령 탄핵의 빌미를 만들고 구속시켰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저런 거 다 따지면 우리가 뭐 세상 사람 볼 거 없겠지만요. 아무튼 이제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그 레이스에 같이 뛰어야 됩니다. 마라톤 42.195km를 뛰는데 그 레이스가 아닌 다른 데에서 자기는 뛰면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 대표도 이제 이쪽 레이스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같이 뛰어야 된다. 같이 뛰면서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떼놓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조원진 대표의 어떤 투쟁성, 선명성, 또 진실, 정의성은요. 이 진실하지 못한 자들, 도덕적이지 못한 자들, 이런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부각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조 대표도 같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과의 어떤 선명성 경쟁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당 내부에서는 보니까 서울시장 후보 되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이 있고요. 제가 조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요. 글쎄요 라면서요. 예스도 아닌 노도 아닌 글쎄요라고 이제 상을 지켜보자 이거거든요. 상을 지켜보자 이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켜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버스가 떠나버립니다. 버스가 떠나버리면 그 레이스에 이탈해버립니다. 항상 레이스 속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맞부딪혀야지 앞서 찍었듯이 선명성이 부각된다 이런 것 측면인데요. 그래서 이제 조 대표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이제 이 JBC 뉴스에 초대해가지고요. 초대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 서울시장 후보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제가 여기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 이제 원래 11월 30일 날, 10월 30일이죠. 10월 30일이 일주일 뒤입니다. 일주일 뒤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10월에 뭐 마지막 밤은 아니지만요. 우리 10월에 마지막 그래도 하루 앞둔 마지막 밤에 인터뷰 끝나고 나서 우리 그 JBC 뉴스 애청자분들 같이 이제 저녁에는 함께 합시다 이랬는데 일단 그날 뭐 경남 어디에 행사가 하나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행사 여부에 관련해 가지고 사항을 지금 확정하고 뭐 연락을 준다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뭐 인터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이 조 대표를 인터뷰해 달라 10만 명 돌파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보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보니까 99,500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1,000명만 더 들어오면 이제 1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이 문제들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많은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강화문에 11시 20분까지 있었거든요. 강화문에 11시 20분까지 있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제가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저한테 좀 기띠미나 했으면 제가 그날 어제 저녁 우리 공화당 텐트 치는데 좀 가가지고 이 끈이라도 잡아드렸을 건데요.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제가 그걸 못 보고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12시 10분쯤 되던데요. 어떤 우리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강화문 텐트를 쳤습니다라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던데요. 아무튼 이 늦은 시간이라도 그런 제에게 소식을 정보를 알려드린 분에게 이 방송을 빌어 감사함을 전합니다.
어제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강화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저도 이제 강화문 그쪽 그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있었거든요.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이제 이렇게 잠시 있다가 이래 왔는데, 제가 이제 제 성격에 텐트 치는 걸 알았으면 제가 달려가지고 사진도 찍고 적석에서 여러분들에게 텐트 치는 장면들을 좀 방송도 하고 했을 것인데, 그런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정보가 이제 물론 그 보안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안 유지해야 되기 때문인데, 근데 그런 것도 알리려면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한 유튜브들에게 단독으로 알리면요, 우리 공화당 측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이 언론이라는 것은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는 모르지만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 한 특정 매체에게 소설을 줬을 경우에는요, 작살납니다. 이거요. 그 담당자들은 이 모가지 날아갑니다. 정치권에서. 대변인실에서 기자들 가만 안 둡니다. 항상 이제 어떤 공정하게 취재를 해줘야 되고, 오늘 보니까 다른 유튜버들도 뭐 어떤 새벽에 어떤 유튜버들한테는 한 유튜버들에게는 이 방송을 뭐 이래 전달을 되고 뭐 이래 돼가지고 뭐 됐다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무튼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오프 더 레코드를 시간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저는 정보가 이 샜을 경우에는 뭐 사실 유튜브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공화당 출입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만큼 이 공적인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공적인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저도 뭐 그런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어제 그렇게 기습적으로 칠지 몰랐는데, 아무튼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많이 차갑고 있는데, 가문 텐트 보니까요, 지금 이 새벽에 쳤고 26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26일까지 운영이 되고, 지금 이 분향소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운동, 두기 운동 해가지고 손소독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또 24일 토요일부터 이제 10월 내내 애국 기간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40만 전 당원들 다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41주기 추모 기간 동안 이제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알리겠다. 그리고 26일 오전 10시에는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앞에서 참배를 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이든 분향소든 간에요, 사람들이 많이 붐벼야 됩니다.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분향소이기 때문에요. 박정희 대통령 분향소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라고 하면 거기 다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하기 때문에, 난 우리 공화당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런 쪼잔한 생각 갖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요, 국민이라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 강화문에 가서 분향을 하십시오. 저도 방송 끝나고 오후쯤에 강화문 분향소 가가지고 뭐 따뜻한 커피라도 사들고 가가지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또 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 날씨 추운데 상당히 이 건강을 잘 관리하십시오. 자, 본격적인 놈 시대 개막, 새남자의 전성 시대 이제 될 것 같아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보니까요, 아마도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 봤을 것이고, 저도 어제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윤 총장의 이 대검 국감을 봤는데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참 강단이 있더라고요. 강단이 있고, 저는 사실 그런 강단이 있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꿋꿋하지 않습니까? 자기 할 말 다 하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조 대표나 금태섭이나 이 윤석열 총장은요, 할 말을 한다는 것들이죠. 할 말을 한다는 것들이.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해야 될 장소에서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저는 그런 스타일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 깔아줄 때는 말 못하고 뒷경에 가가지고 꿈시랑 거리고. 사실 금태섭이라는 의원, 저 잘 몰랐습니다. 검찰 출신이고,
그런데 이제 이 조국이 관련해 가지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작년에 다 조국에 대해서 지지하고 조국을 성역화시켰는데 그 성역화에 대한 그걸 깬 게 바로 뭐냐면 금태섭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사실 이런 뭐 그런 한마디도 못하나 하지만 기존 당론이라든지 또 이 당의 어떤 노선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의원들이랑 자체가 이 개개인의 만남이 이게 진짜 자기들이 뭐 배지 달았다고 개폼 잡고 일지 모르지만요, 당 내부에 가면요 상당히 그런 어떤 질서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사실 이 조국에 대해서 일치 몰랐지 않습니까? 이 결국 뭐냐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을 한 거거든요. 당 내부에서.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태섭 의원이 죽일 놈이죠. 이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지금 탈당을 하니까 뭐 잘 가라 그러고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러고 얼마만큼 많은 비난을 합니까? 지금 대깨문들이. 이 그런 어떤 저는 비록 좌파 정당에 소속돼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작은 용기 이런 거에 우리 사회에 좀 많은 분들이 나와서 변화를 시킨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검찰총장 임명을 누가 합니까? 임명권자가 문뻥입니다. 문뻥. 임명권자 문뻥인데, 근데 사실 임명권자의 입맛대로 이 소위 메뉴를 갖다 주는 게 이제 검찰총장 역할인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 정권들 보면 다 그렇게 역할을 해왔습니다. 역할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뭐 조국이 마누라 구속 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상당히 많은 이 정권의 치부에 대해서 이제 칼을 들이대고 뭐 이런 건데요. 자기는 자기 임무에 충실하겠다 이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보면 이제 이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고 이 검찰 조직에 있는 자들 중에 한 특징은 뭐냐면 그들 칼잡이 역할을 하지만 눈치를 많이 본다는, 눈치를 보면서 이제 수사에 대해서도 이제 쭈삣쭈삣하고, 지금 현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 완전 철저한 애완견 아닙니까? 애완견 검사로 이제 소문난 검사들인데, 이게 어떤 바람도 불기 전에 이미 들어눕는 자들이 상당히 관료 조직에는 많습니다. 특히 검찰 조직에 많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조직에 있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을 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뭐 어제 수사권 배제에 관련해 가지고 내가 뭐 추미애 부하냐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제 시청률이 한 10% 이상 나온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제가 댓글 반응을 봤습니다. 댓글 반응을 보고 언론들 오늘 뭐 각종 사설을 동원해 가지고 적었던 걸 보면요, 전부 다 윤석열이 대단하다고, 윤석열이 띄우기에 바쁘더라고요. 또 윤석열에 대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윤석열이도 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생각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것은 뭐냐면 간접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삐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이는 내년 7월이 검찰총장 임기 만료입니다. 그럼 내년 7월 되면 지금 타임 스케줄이 2022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타임 스케줄로 본다 그러면 윤석열이는 얼마든지 본인이 부상될 가능성도 있고요. 앞으로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는가. 대한민국 언론들요, 전부 다 윤석열 쪽으로 다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윤석열 쪽으로.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다음 날 오늘이죠. 오늘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윤 총장을 죽이기에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오늘 당 대표회에서 검찰총장의 바른 태도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왜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되는가의 정당성 입증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하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직분 혹은 또 이제 이 서로서로의 조직적인 여러 가지 이 규정들을 놓고 이제 이 박치기를 했는데 어제의 윤석열이의 이 저격은요, 추미애 저격보다는요, 결국 문재인 저격입니다. 문재인. 윤 총장은 문재인을 저격했다고 보거든요. 문재인과 그 소위 문재인 지지 세력들, 좌파 세력들에게 한판 경고를 날린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문재인이고, 그럼 임명권자가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입법하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수사 지휘권은 입법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제안한다. 그 제안은 뭐냐면 윤 총장이 소위 이제 자신을 둘러싼 우파들의 시각에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또 그분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것들, 구속죄에 대한 것들은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문재인을 잡아들여야 됩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질서를 파괴시킨 반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윤석열이가 대차게 했을 경우에는요, 아마 윤석열이는 뭐 차기에 대통령도 점찍고 그대로 코스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방금 제가 문재인을 잡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지만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권 관계자들에 대한 지금 라인 옵티머스 사건, 이 사건도 완벽하게 처리하고 그 외 기타 이 지금 문병 정권에 있어서의 이 좌파들의 이 권력형 비리들은요, 지금 아주 많습니다. 툭툭 두더지처럼 튀어나올 겁니다. 그걸 다 잡아들일 경우에는 결국 그것이 뭐냐면 문재인 씨에 향하는 칼날이 될 것이고, 추미애 같은 경우도요, 저 직권남용으로도 잡아들여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제 이제 국감에서 보니까 뭐 부하가 아니다, 맞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유수화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던데요. 그러나 불구하고 또 김용민이라는 저는 좌충우돌질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 참 어이가 없다라는 식의 이 수준이 이제 어제의 어떤 이 국감은요, 민주당 좌파들 의원들 작살난 국감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계속해서 리바이벌 아닙니까? 그들 스스로 어떤 이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주문한다는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이라는 자를 흠집을 내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있지만 윤 총장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않아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저런 사람이 이 박근혜 대통령 칼잡이가 돼가지고 참 이 반쪽짜리 지지를 밖에 얻지 못하는가. 홍준표가 어제 이제 오늘이죠. 자신 페이스북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파 대선 후보로 운운하는 아무로 배알도 없는 막장 코미디라고 했습니다. 배알도 없는. 결국 이제 홍준표가 윤석열이 견제에 들어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정치 수사에 큰 공을 세우고 검찰총장으로 벼락 출세한 사람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등 야당 일부에 제기되는 윤 총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홍준표는 굉장히 불쾌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장을 할 때 소위 적폐 수사 지하면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모욕해 자살을 이르게 했고, 또 청와대 말단 행정관까지 이 적폐로 몰아가지고 수사한 공으로 검찰총장이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당대표로 지난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었던 추미애 이 장관과 또 이전 투구로 서로 물어뜯고 있다. 그래서 온통 대한민국 뉴스에서 문재인 정권 탄생의 1, 2 공신의 삶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홍 의원은 서로 민낯을 떨어대놓고 싸우는 모습이 가관이다. 그래서 이전 투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랬는데, 홍준표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뭐 묻은 개가 뭐 탓한다고요. 홍준표는 당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뒤에서 칼을 꽂고 출당을 시킨 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이 정치수사, 그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정치수사에 대해서 왜 홍준표는 그 흔하고 흔하던 자신의 뭐 콜라적, 사이다적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김무성이 같은 이 사탄파들을 끌어안고 본인이 왜 그랬습니까? 저야말로요, 홍준표가 말로 저는 이 문재인 정권 탄생의 일조연자 아닙니까? 이런 자들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 탄생 일조연자들, 이 윤석열 총장은 칼잡이로서 역할을 하고 또 그 속에서 1등 공신 역할을 했지만요. 그 탄핵을 이끄는 자들이 다 사탄파들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다 피와 살을 뜯어먹었던 자들이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에 앞장서고, 그들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마포 포럼이라는 소위 뭐 같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 어제 오세훈이도 와가지고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주목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뭐 국민의힘당을 뭐 자신 포함해 가지고 전체 운영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소리는 하고요. 저는 국민의힘 역적당이 무슨 집단 운영 체제를 만들든 김종인이 영감 혼자 만들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당은요. 그 당은 또 무너질 당이고요. 이 정치권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는 앞으로 새로운 또 정당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조직들이 국민의힘 그리고 마포 포럼 이 두 가지, 또 우리 공화당 이 세 가지가 전체적인 우파의 어떤 지형 구도를 형성시키고 있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이라든지 혹은 또 금태섭이라든지 또 이런 자들, 또 이 중에서 이제 태극기 옛날에 자유우파 이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신당을 만들고 있고 뭐 이런 조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벌써부터 상당한 많은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 대통령 만들기 거기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던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던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홍준표 말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1등 공신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개국 공신, 뭐 윤석열이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관계의 선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죠. 이제 뭐 윤 총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따지고 보면 이제 이 사탄파 아닌 정말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 지지 세력들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 공화당 지지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 이 지지 세력들이 우리끼리만 우리끼리의 논리에 빠져버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레이스에서 벗어납니다. 그 마라톤 레이스에서 벗어날 때 그거는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레이스에 들어올 때 그럼 이 들어오다 보면 이런 것들과 부딪히는데요. 이 부딪히는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합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이 과정들이 저는 앞으로 우리 공화당의 어떤 이 관건이라 봅니다. 또 이런 과정에 있어서 뭐 조 대표 항상 얘기했듯이 20만 책임 당원과 100만 당원을 확보했을 때 사실 20만 책임 당원만 이 확보만 된다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적으로는 20만 책임 당원만 된다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재정적 부분들이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운동도 그렇고 어떤 이 집안에 한 가정을 운영하더라도 자금이 있고 은행에 돈이 있으면요 넉넉하게 일들을 한답니다. 누가 어떤 사고가 당했을 때, 다쳤을 때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그럼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일 이 정당이라는 조직은 돈이 없으면 정당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화당이 뭐 국고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순수하게 이 당원들의 당비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는 정당들, 애국 민초들이 만든 이런 정당들, 이런 정당에 대한 이게 성공 여부는요. 지금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3년이 지나는 다급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거의 89년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89년부터 이제 정의당의 모토가 시작됐기 때문에 벌써 지금 현재 이 30년 이상
30년 이상 이 정당을 이래 이끌어왔지만 그래도 정의당이 지금 뿌리를 받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지났고 민초들이 만든 정당이고 이런 정당에 있어서 이 국민적인 지지 서명들을 통한 여러 가지 이거는요 대단한 괄목하는 성장이라 봐요. 물론 국회의원 한 명도 없고 또 민초들이 있는 정당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내세울 만한 인물은 조원진 대표밖에 없다든지 화평한 접근 국군 기무사령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좋은 대학 나오고 이 소위 좋은 직장에 있다가 또 관료 이런 자들 보았을 때 이런 자들 대한민국 행정에 뭐가 있습니까? 그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저 자기의 명예를 좀 더 강화시키려고 그저 부를 또 확보하려고 이딴 짓거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정치적 식견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비시 유수가 우리 공화당 분들 인터뷰 지금 초대를 해가 인터뷰할 때 볼 때요. 개개인들 만날 때 그분들의 정치적 견해라든지 그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하는 이 기준은요. 저 소위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들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한민국은 곧 애국 국민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 플러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있는 지도자, 그 당원들, 그 애국 국민들이라 그러면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요. 낭만과 절망이 있고 왜 3년이 지났는데 너무 힘들다지만요. 너무 조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당이 만들었던 원래 그 전체 보면요. 1989년부터 시작된 정당들입니다. 87년도에 또 예를 들어 뭐 보면 좌파들 중에서 백기환 씨가 민중 후보로 출마하고 이런 과정들 이것이 한 87년도 60항쟁 이후에 계속 이 사회적인 새로운 진보 세력의 정당들을 만들었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너무나 이념적 이데올로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순수한 민초들이 참여가 덜하다는 것들이죠. 이제는 어떤 이 정당 자체가 투쟁적인 강화 정당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왔고 또 그런 국민들이 민노총이라든지 정교제에 대한 굉장히 큰 반알레르기 이런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정당들이 이제 정착시키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한번 이런 글을 또 적고 싶어요. 그 정의당과 우리 공화당의 어떤 차이점들 이런 것들 이 똑같은 우파 정당이고 좌파 정당이지만 그래도 지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좌파적인 정당으로 가고 또 우리 공화당도 보다도 우파적인 정당으로 가는 것. 이 우파적인 정당 간다는 것은 바로 어떤 좌파에 있어서도 이런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위선, 위장, 소위 이 노멘클라투라 다시 이 소련의 어떤 이 스탈린 시대의 공산주의 관료들의 그런 부패 이것을 지향하고 자기들은 가겠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위장, 기회주의, 가짜 우파와 우리는 차별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많은 우파, 더 많은 좌파 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것들이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좌우가 있어야 됩니다. 우파가 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새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새우는 좌우가 있어야만 날아가는데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앞으로 우리 공화당과 정의당 같은 정당을 비교 분석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요. 한번 우리 공화당과 정의당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것들 우리 정의당이 어떻게 커왔고 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그렇다 하면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커가야 되는가 이런 과정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사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공인하는 이 사실 반문재인 정권 대표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이 조원진 대표만큼 문재인 정권에 대항한 정치인 있습니까? 있으면 배가리 내밀어 보세요. 18 문수가 그랬다고요? H씨 그랬어요? H씨 그랬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꿈에 보였습니다. 꿈속에서 전화를 줬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보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저는 단식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착하다. 그런 애들 이야기는 이제 꺼내지 맙시다.
여러분들 그런 애들, 그러니까 어른 노는데 애들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애국 국민들. 누가 조 대표만큼 잘했습니까? 전 목사요? 전 목사는 목사입니다. 전 목사에 대한 평가, 물론 현재 구속됐던 분이기 때문에 또 구속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런 것에 직접적인 하나의 비판적 시각은 갖지고 않겠지만요. 전 목사가 뭐 김무승이 등 합쳐가지고 또 예전에 보수대 통합 반문연대에 왔다리 갔다 하다가 황교안하고 사이가 멀어지면서 결국 본인은 노선을 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끗끗한 한계를 간다는 것들이죠. 한길. 한길 가는 게 쉬울 것 같죠? 여기저기 유혹이 있는 한길 가겠습니까? 기가 솔깃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은진 대표는 오직 한길만 왔다는 것들이죠. 한길 그 자체가 바로 뭐냐? 반문재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무효. 진실과 정의의 길을 왔다. 거짓과 불의의 길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들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삼선 의원의 기득권을 던졌다. 버렸다. 자, 조 대표한테 물어봤죠. 이번에. 아니, 이제 뭐 세비도 못 받고 월급도 못 받고 어떻게 가정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짜고. 그거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지 않겠지만요. 그래도 술 사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술 사주는 사람이. 우리 공화당의 한 분 중에서 본인은 월급 받기 때문에 조 대표 만나면 자기 술값 계산 다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조 대표님은 비록 낙선은 했지만 이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정치인이 어디를 술집을 가든 식당을 가든 가면요. 잘못 나타나면 저 개새끼 저 새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예를 들어 밥 먹고 있는데 유승민이 들어왔다 그러면 숟가락 놓고 진짜 숟가락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은진 대표가 이래 식당을 어디 가더라도요. 항상 존경을 받아요. 아유 어서오세요. 아유 고생하시죠. 예를 들어 조은진 대표가 대구 달스병 국회의원 대구에 있었다 그러면 대구의 달스병 국회의원 거기 지역 주민들만 아이고 안녕하세요 조 의원님이라겠죠. 조은진 대표는 이제 전국구 인물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전국구 인물이 된 조은진 대표를 어떻게 메이드하느냐, 이 메이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뭐냐면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이라고 보거든요. 자유우파 국민들, 우리가 자유우파 국민들 시민단체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공화당끼리 해가지고 뭔가 이래 해가지고 새로운 서울시장 후보도 우리도 경선을 펼치자는데요. 그런 상상입니다. 시민단체 중에서 지난 총선 때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던 우파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저한테 댓글을 한번 남겨주십시오.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들 자체가요. 결국은 어중이 떠중이든 여기 끼지 못하고 저기 끼지 못하는 사람들 꺼중이 불러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냥 우리 공화당과 조은진 대표는 조은진 대표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멋진 놈, 망할 놈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멋진 놈, 멋진 소위 잡놈이 돼야 됩니다. 잡놈이. 앞서 얘기했던 잡놈이라는 개념은 기자의 자자가 놈자고요. 잡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샌님들보다 더 놈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앞전진을 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앉아서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손가락질이나 하는 손가락 애국이 아닌 실질적으로 조은진 대표 같은 아스팔트 애국을 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은진 대표는 당장 눈앞에는 서울시장에 대한 출마 여부, 그리고 이제 차기 2022년도 이 대통령 후보 출마 여부, 또 나가가지고 2022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또 지방선거 관련해 조직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지방의회
이제 이 우리 공화당 후보들이 진출하느냐 여부 이런 것들. 이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 가지고 맷집을 키우고 또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유권자들도 지지를 받아 가지고 그 지지가 결국은 정당이 성장하는 하나의 토대라 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서울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이런 전략과 뭔가 기본적인 로드맵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윤 총장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윤 총장에 대한 저격적 부분들도 이 야당에서도 말이 나올 겁니다. 특히 안철수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장 후보 출마합니다. 삐죽삐죽 많은 것들 그러지 않습니까? 안철수 같은 쓰레기를 저는 이 깐죽거리는 쓰레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깐죽거리는 것들요. 정정당당하게 앞에 딱 나서는 것들요. 비록 배신자들이지만요. 그런 사람은 저는 좋아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 기본적인 정세에서 안철수 같은 깐죽거리는 자가 주머니에 앉아가지고 페이퍼 꺼내가지고 2대8 머리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읽고 있는 그런 자가 그런 엉터리 같은 자를 또 대통령 자기는 출마에 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한 언론 인터뷰를 보고요. 제가 참 웃음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은 제거해야 되는 게 국민입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제거해야 될 대상 또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대상 이런 대상들 관련해 가지고 사회에 될 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오늘 우리 공화당 이 강화문에 이제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쳤는데 아마도 이 강화문 텐트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들이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바리케이트를 칠 것이고 아마 이 국민들을 이 분양을 못하게끔 방해를 할 겁니다. 방해를 할 것인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이 다시 강화문을 되찾았다라는 것은 강화문 시대의 앞으로의 개막을 알리는 거고 원래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이 접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좌파 촛불 정권이 소위 장악했던 이 강화문을 우리 공화당이 당당하게 치고 나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뭐 근 한 150일 동안 투쟁을 벌이면서 오늘날 자유우파의 어떤 성지적 형태로 전환시켰던 게 우리 공화당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25일 날 많은 분들이 다치고 또 끌려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도 꿋꿋하게 강화문을 지켜왔고 그런 강화문이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날 뭐 강화문 태극기 우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공화당이 저 강화문을 지키지 않고 놓았을 경우에는요. 지금 또 저 강화문은 좌빨들 민노총이라든지 여기에 장악된 하나의 문화 행사장으로 전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텐트와 이 경찰 간의 대립 이 과정에 있어서 절대 여러분들 폭행들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충돌에 대해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대항하지 마십시오. 앉아 뭐 4년차 투쟁 정도 되면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공권력에 뭐 저항을 하더라도 물리적 행사는 하지 말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울산이 이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울산이. 엄지학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울산이 11월 1일 날 오후 2시에 울산시당 개소식이 있습니다. 전날 조원진 대표와 전국에 있는 각 시도당 위원장들도 다 대거 참석한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울산시당 개소식에 참석할 분이 있으면요. 052-242-0825 가지고 그래서 울산시당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보금자리에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박수와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사무실을 만든다고 우리 고생 많았습니다. 청곡자동차 저 사장님, 엄지학 사장님, 우리 항소 사장님도 참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저 사무실, 시당 사무실 오픈을 계기로 해가지고 보다 더 울산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태를 알리는
또 이 울산 지역이 민노총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노총들이 장악되어 있던 전 울산을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이 보다 더 확산되는 그런 성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11월 1일 날은 참석 못하지만요. 11월 1일 날 참석 못하지만 그 이후에 울산에 가가지고 또 울산에서 현지에서 한 방송을 하면서요. 또 울산 분들하고 공개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날 내려가기 전에 공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먹고 뭐 가서 뭐 시간 되면 또 우리 또 뭐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한번 또 관계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아무튼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진 이 상태에서 오늘 이제 금태섭, 윤석열, 조원진 대표를 이제 제가 이제 나열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저분들이 전국에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 명은 완전한 투쟁가의 정치인으로서, 한 명은 검찰 사법의 수상으로서, 또 어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사법의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것들을 막는 하나의 당당한 총장으로서, 또 금태섭 더불당 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제3의 지대에서 서울시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뉴스메이커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자, 뭐 검시성 가진 분들, 검시성이 어디서 뭐 중국에서 왔죠. 그래서 검시성을 가진 분들은 다 강당이 있습니다. 착하고 마음이 착하고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팔딱팔딱 진짜 부지런을 하시고 또 굉장히 깨끗하시고요. 뭐 그런 분들. 그래서 금태섭과 뭐 같은 검시를 가진 성들, 제가 만나본 검시들은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금태섭이도 한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머물렀지만 이제 뛰쳐놓았던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야단을 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평가는 이제 훗날에 해야 되고, 일단 우리는 이제 점점 우리의 어떤 투쟁적 행태를 다 모아가는 그 과정도 필요하고요. 저런 것들이 다 모이시면 앞으로 이제 반문연대에 대한 빅텐트론 또 얘기 나올 겁니다. 반문연대에 대한 빅텐트론이 이제 윤석열이 또 금태섭이 또 전체 진보 세력들까지 아우러지는 하나의 빅텐트, 이 빅텐트에서 우리 공화당 어떤 텐트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뭐 강화문에만 텐트 칠 것인지 국민 속에 텐트를 칠 것인지, 그래서 국민 속 텐트가 어떻게 부각될지도 관심사라고 봅니다. 아무튼 하루하루 조급하지 말고 오늘 또한 지나갑니다. 또 내일 옵니다. 내일의 태양은 뜨고요. 아무리 당 모가지를 삐틀더라도 새벽은 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